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총론 53페이지 2번의 명확성의 원칙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일반의 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나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헌상 표현력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을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양가 1번의 판단 기준과 판단 주체. 형벌법규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는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개념의 명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다른 법률 조항의 연관성 및 건전한 상식 및 통상적인 법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처벌 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적 살펴보아 사물의 변변 인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적용하거나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54페이지. 요컨대 구성요건이 추상성 내지 모성을 띠고 있거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명확성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주체는 통사의 능력을 가진 국민이다. 양감 3번의 적용 대상 방관 1번의 적용 성립 요건과 명확성의 원칙 범죄 구성 요건이 명확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형법이 가지는 의사결정 규범으로서의 성격상 누구든지 당의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적극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그러한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범죄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 경우와 위반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과 헌법재판소는 동그라미 2번에 구아동법직구법 제18조 11항의 아동의 덕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가 있는 도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고 이번에 외국환 관리규정 제6-15의 4, 제2호 나5개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요건은 이를 한정한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3번에 꼭 가정의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가정의뢰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개념 동그라미 4번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4호에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개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5호에서 저속의 개념 동그라미 6번에 특허법 제4조 1항의 정보관리 기업체라는 용어 동그라미 7번에 국가보안법 제13조에서 제7조 5항 제1항의 위반 여부에 대해 그 주에서 정한 법정형을 최고로 사용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 8번에 공유를 해야 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1항의 공익개념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55페이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사항 동그라미 1번에 형법 제243조, 244조의 용량 개념안 제55페이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판례사안 1번 형법 제243조, 244조의 용량 개념 동그라미 2번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1항의 섭취 또는 흡입 개념 동그라미 3번에 국가보안법 제4조의 국가기밀 동그라미 4번에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호의 도로의 부풀어 준것 동그라미 5번 관세법 186조 1항의 밀수품 감정 동그라미 6 구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47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 동그라미 7번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서 연간이라는 개념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8번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 동그라미 9번에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4월 노동운동이라는 개념 동그라미 10번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2호 중에 유형의 문화재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라는 부분 11번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 동그라미 12번에 군형법 제92조가 기타 주행을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 동그라미 13번에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1항 제12호 제39조의 3, 39조의 4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의 주택에서 규정에서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한 관리 업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경우 동그라미 14번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8호가 풍미를 논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의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 15번에 수질환경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가 형벌조항인 제56조 1호의 고성요건 중에 한 요소인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중에 한 종류로서 고리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 16번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에서 교육금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것은 형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하지 않는 것을 모아놨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방가로 1번에 형사제재와 명확성의 원칙 절대적 부정경의 금지 동그라미 1번에 형벌과 부정기용 두번째 1번의 원칙 선고용으로서의 절대적 부정기용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를 기술하는 구성요건상의 개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요건인 형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게 참 뭐 별 말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우리 형법은 형법 가칭 규정에서 법정형을 부과하는 방법으로서 절대적으로 어떤 액수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액수의 범위, 상하액과 하한액, 내지 기간의 범위,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상대적인 부정경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가중 내지 감경 사유를 적용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법정형의 경우에는 상대적 부정경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선고형의 경우에는 절대적 정기 56페이지 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수범의 경우 제 몇 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형법 제25조에는
실제는 그 처벌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예비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처벌 범위는 예비를 처벌하는 개별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5조 사항처럼 동법 제5조 1항의 예비 의무는 이에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의 관한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의 절대적 부정경을 두고 있으므로 주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아이고 비뚤어졌네요. 이럴수가. 양가 로마지문의 예외 소년에 대한 선고형으로서의 상대적 부정경 소년은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미리 결정할 수는 없고 개선교와 상황에 따라 석방 시기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특별예방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1항은 절대적 정기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선고행위의 경우에도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절도죄를 범한 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관은 반드시 단기 2년, 장기 3년과 같은 형식의 부정경을 선고해야 하고 징역 1년, 징역 3년 등과 같은 정경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물론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시에는 소년에 대해서도 상대적 부정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2번에 보완처분과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뿐만 아니라 보완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보완처분의 종류 중 보호감호와 관련해서는 종래, 보호감호 시설의 수용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한다는 사회보호법 제7조 3항을 개정하여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간의 상한을 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보호감호 제도는 이중처벌의 시기에 휘말려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57페이지 보완처분의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종래 사회보호법에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로 되어 있어서 절대적 부정경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대치법으로 마련된 치료감호법에 의하면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참고로 사회보호법이 없어지고 치료감호법이 생겼습니다. 예, 이거 중요하고요. 또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